여러분 모두 반가워요. 전 결혼을 하다가 이혼해서 혼자서 살고 있어요.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결혼을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솔직히 요즘은 누가 결혼을 하고 싶나요? 결혼을 하고 느낀 거지만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결국 자기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하고 그만큼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혼자서 여행을 가거나 해서 삶을 더 즐기려고요. 더욱이나 한번 결혼을 해봐서 더더욱 더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네요. 이게 진짜 어느 남사친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세상은 넓고 그만큼 이상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얼마나 많이 이상한 사람을 보겠느냐며 지금까지만 해도 충분히 다 본 줄 알았는데 진짜 이거는 생각도 못한 일이 저한테 벌어졌죠. 바로 남편과 남편 사촌 동생이죠. 서로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그 뒤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우선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남편보다 먼저 만난 건 남편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사실 남편의 사촌 동생하고 저는 같은 여고에서 같은 반을 했던 친구예요. 서로 같이 밥을 먹고 공부하며 손 잡고 가고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다녔지만 남편의 사촌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전문학교에 들어간다고 하고는 나중에 어디 미용실 같은 데서 취직을 한다고 전하는 게 마지막으로 연락이 한동안 끊겼죠. 그렇게 대학에서 캠퍼스 라이프를 즐겼죠. 다들 고등학교 때 캠퍼스 라이프를 꿈을 꾸며 언젠가 마음껏 연애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며 캠퍼스 가에 옷을 제대로 꾸미고 돌아다니는 걸 상상하잖아요. 언제는 대학 근처의 산책길 같은 데에서 걷고 있었어요. 흔히 여자애들이 입는 테니스 치마를 입고 다녔는데 그때 벚꽃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고 날씨도 좋았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때의 날씨가 다시 나타나서 그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네요. 그때 남편을 만났어요. 진짜 드라마같이 잘생기고 옷을 잘 차려입은 남자가 제 앞에서 만나서 쑥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일이 저한테 벌어졌죠. 그때 서로 마주봐서 어쩔 줄 몰라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때부터 서로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저도 남편도 서로 말을 어떻게 꺼낼까 고민하다가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고 저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해주었죠. 그렇게 해서 사귀게 되었죠. 저하고 남편이 수업도 같이 듣고 같이 데이트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군대에 가게 되었어요. 제가 도시락을 만들고 면회에 갔는데 부대 앞에 다다르자 한 여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선가 많이 본 사람 같았어요. 곱게 화장하고 머리도 예쁘게 해놓았는데 좀 얼굴이 앳되어 보였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여자도 같이 면회에 온 거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가서 전 남편을 만나는데 그 여자도 남편을 보자마자 오빠 하며 달려가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대체 누구야? 라고 말하니까 남편이 담담하게 내 사촌 여동생이야. 별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내 사촌 여동생 너하고 같은 여고를 다녔다고 하던데 서로 아는 사이 아니었나? 그 말을 들으니 여고 때 같이 다녔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사촌 동생과 다시 재회를 하며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죠. 면회 시간 동안 서로 잘 지냈냐부터 해서 각종 수다들이 떠들었죠. 나중에 면회가 끝나고 같이 나가서 술을 마시며 즐겁게도 수다를 떨었죠. 그렇게 남편과 사촌 동생과 같이 연결되며 서로 놀게 되었죠. 나중에 남편이 제대를 하면서 같이 자취방에서 머물게 되었고 나중에는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사촌 동생은 축하한다며 말을 전해주었죠. 그렇게 결혼이 진행이 되었죠. 결혼 당일 결혼식을 마무리하고 결혼식에 참석한 지인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다가 잠시 급한 볼일이 있어서 화장실에 들렀다가 나왔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어디 있냐는 제 말에 어머니가 옥상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남편이 사촌동생하고 단둘이 있는데 갑자기 이 둘이 서로 키스를 진하게 하고 서로를 꼭 껴안고 있더라고요. 전 대체 무슨 일인가 하며 불렀는데 남편이 당황을 하며 잠깐 바람 좀 쐬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왜 둘이 키스하느냐며 뭐라고 했지만 이내 말을 말았죠. 아무리 그래도 서로 사촌지간인데 서로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말이죠. 사촌 동생도 자기는 그냥 장난을 친 거라며 그 정도 가지고 사랑을 한다는 건 아니라면서 어떻게 사촌지간 사이에 그럴 수 있느냐며 말을 했죠. 전 그 말을 믿고 마음을 가다듬고 남편과 같이 내려와서 결혼식을 마무리하고 신혼여행을 갔죠. 그렇게 결혼 생활이 이어졌죠. 처음에는 그래도 달콤하게 관계를 이어갔죠. 하지만 왜인지
남편한테서 점점 달콤함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죠. 심지어 누군가랑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것 보고 바람을 피는 건가 의심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추석 때 시댁에 내려가서 제가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촌 동생이 자기가 급히 외출할 일이 있다며 나갔고 남편도 같이 나가자고 말을 했어요. 전 의심을 안 했죠. 같은 친척 사이고 친남매처럼 친했던 사이라서 바람을 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한참 뒤에야 그 둘이 도착하고 추석이 끝나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 사촌 동생이 헛구역질을 제 앞에서 시작을 했죠. 그때 저하고 같이 밥 약속을 한 상태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많이 의심을 했어요. 너 어디 소화가 안 좋아? 그러자 사촌 동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그대로 무마되었죠. 그 뒤로 이상하게 남편이 얼굴이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전화통화를 하는데 사촌 동생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그때 자고 있다가 막 깨어나서 남편이 제가 일어났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 우리 둘 사이의 아이는 진짜 어떻게 하지? 둘 사이 아이라니? 라고 말하며 즉각 일어나서 남편 손에 있던 휴대폰을 가로채서 사촌 동생한테 말했죠. 그러자 사촌 동생은 미안하다며 울먹이더라고요. 저는 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그니까 그때 사촌 동생하고 다시 만나던 군대 면회 때부터 남편은 그동안 보던 사촌 동생이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면회 온다는 소식에 오라고 말하고 기다렸는데 너무나도 예뻐서 남편이 자신한테 홀라당 빠졌다고 말했고 그 뒤로 제가 없을 때 서로 사랑을 나누며 보냈다고 말했죠. 나중에는 자기도 아무리 그래도 사촌지간인데 이러지 말라며 남편한테 뭐라고 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절하지 않았다고 했죠. 남편은 거기에 그게 아니라며 저 여자가 유혹한 거라고 변명을 했죠. 저한테는 둘 다 죽일 놈이라서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남편의 싸대기를 때렸죠. 그리고 곧바로 부모님의 집에 가서 이 사실들을 다 알렸죠. 자다 깨고 옷도 제대로 못 갖추며 입은 저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시댁에 달려가서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으며 어떻게 집안이 이럴 수 있냐며 따졌죠. 전 그 두 명을 고소하는 동시에 이혼 소송을 벌이면서 위자료를 받아내려고 했고 남편과 사촌 여동생은 미안하다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빌었죠. 하지만 저의 인내심을 바닥이 나서 당장 꺼지라며 그대로 연락을 끊어버렸죠. 그 뒤로 남편은 집에서도 쫓겨나고 사촌 동생은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지만 이내 고아원에 맡기고 자취를 감추었다고 해요. 나중에는 한 친척분이 그 아이를 데려왔다고는 하지만 유전병 때문인지 심각하게 걸려 있어서 얼마 안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하더라고요. 살다가 그런 일이 저한테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도 혼자서 보내고 있죠. 어떻게든 그 일로 인한 상처를 잊기 위해서죠. 이제는 저한테 행복한 꽃길만 오기를 바랄 뿐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전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다들 건강히 조심하세요.